자, 2박 3일 동안 이렇게 정진을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모습 공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른 속도로 하면서 바탕 공식을 조금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관찰, 멈춤, 통찰할 차례인가요? 그 다음에 할 차례죠? 관찰, 멈춤. 예. 저기, 권대현 거사님 좀 읽어봐 주시죠. 관찰, 멈춤, 통찰. 눈으로 보는 모습을 하나씩 꼭꼭 잡아서 꾸준히 연습하며 모습이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소리나 감각에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점점 생각, 감정 등으로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사실을 관찰하게 되면 멈춤이 일어납니다. 멈춤이 일어나면 사실대로 통찰하게 됩니다. 통찰이 일어나면 생활 속에서 사실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수행의 내 살림이 생깁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됨으로써 주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와 동일시하는 자기의 몸뚱이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모를 수 없다. 몸뚱이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음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몸뚱이가 변함에 따라 흥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시비분별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긴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모습 공식은 생활 속에서 연기와 공성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여 모습을 잘 불려서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살이를 굴려가는 방편입니다. 모습 공식을 꾸준히 연습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행무상, 재법무화의 이치가 마음으로 다가오면서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이 고의 원인을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신 최고의 진리입니다. 예. 아까도 백범 선생님이 우리가 법문을 들었는데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몸뚱이가 헛것인 줄 알면, 변하는 것인 줄 알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탕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를 잘 안 믿어요. 아이고 설마 그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되랴? 근데 몸뚱이가 변한다는 것을 헛것이라는 걸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있다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체와 객체로 나뉜다고 했죠. 항상 하는 내가 있다고 했죠. 보고 듣고 말하는데 하는 내가 없거든.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탕의 작용이다. 물로 말하면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물거품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천년만년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점이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아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점이 공부하는 요점이고 과정인데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내 것이라고 정말 할 수가 없구나.
내 것이라고 정말로 할 수가 없구나. 정말 자체성이 없구나. 이거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다 하면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구나. 그런데 어때요? 지금 내가 인연이 있어서 쓰지요. 누가 써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써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뒤바뀐 생각으로 자꾸 이제 업을 짓죠. 모습놀이를 하죠. 그러면은 전생에 그 쓰던 몸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아르마리만 남아. 그죠? 그 아르마리가 또 몸을 받지요. 몸을 받으니까 계속 내가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만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업을 짓고 또 업을 짓고 또 업을 짓고 이래갖고 업을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인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없거든.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 것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무조건 내 것이 되네. 그것이 무조건 내 거라고 하네. 무조건 내 거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것만 내 거라고 하면 좋은데 안 좋은 것도 전부 내 거라고 하네. 안 좋은 것도 절대로 안 놔요. 내 것이라고. 그런데 저절로 그렇게 내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내라는 그 아상이 허망한 것이라, 뒤바뀐 생각이라, 무지라요. 진짜 나는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허공 자체라는 겁니다. 그 칠판이 어제 말씀드렸죠. 칠판이에요. 칠판 전체인데 나는 자꾸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모습을 자꾸 내라고 해서 달라붙어요. 그러니 백공쌤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죠. 몸뚱이가 내가 아닌 걸 알면 허공이 내 속에 있고 몸뚱이가 내다 하면 내가 허공 속에 있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딱 해놨잖아요. 어제 제가 이렇게 안과 밖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 왜 일신명은 맨날 몸뚱이만 갖고 얘기를 할고 다른 거 좋은 것도 많은데, 그렇죠? 근데 몸뚱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부처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진리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몸뚱이만 그냥 이거는 헛것이구나, 자체성이 없구나, 변하구나,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내려놓으면 몸뚱이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냥 몸뚱이를 없애고 내가 허공으로서 나가 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지금 그 본문에도 그렇게는 산하대지를 없애고 비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하대지를 그대로 두고 비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산하대지를 없앤다 이렇게 하면 단멸상입니다. 이걸 단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알고 빈 것으로 알면 그냥 허공으로서 나가 된다는 겁니다. 수림씨 이해하나요?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수림씨가 제일 막내거든요. 이제 석철은씨가 막내 아니에요. 이제 수림씨 왔으니까 수림씨가 막내예요. 수림씨가 지금 33이지? 4시요. 내가 22살에 선생님한테 갔으니 수림씨보다 12살이나 더 어렸어. 그래 얼마나 예뻤겠어요. 아니 뭐 얼굴이 못나도 예쁜 거예요. 왜냐면 젊은 그 자체로. 그래서 굉장히 다 이뻐하셨어요. 선생님이 그 젊은 애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림씨만 봐도 이렇게 이쁜데 그래서 12살이나 띠동갑으로 더 어리면은 진짜 죽음이지. 너무 예뻐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딱 요점이 그거예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인연과 조건을 그냥 쓰는 하나의 작용입니다. 그러면 그냥 견성이에요. 성품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어디 가서 막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딴 게 있나 하고. 그냥 억수로 괴롭게 만들고 자기를 골아프게 만들어. 보성을 보살님.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럼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하니까 내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것 있지 않습니까? 관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서부터 모든 것, 이런 것이 다 내 것이 되지요. 감정도 다 내 것이 되고 생각도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내 것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허우적대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어렵죠.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몸뚱이가 헛것이다. 정말로 딱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왜냐면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맞거든요. 그럼 자기가 딱 믿고 결정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공부를 그렇게 좀 팍 쳐서 해야지 어느 세월에 꼼지락 이러면서 갈 수가 있나? 먼저 딱 믿고 결정을 해서 탁 한 칼로 친 다음에 하는 것이 빠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어저께 우리들 막 컵이 변하니 안 변하니 이러면 골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로. 응? 컵이 변한다 안 변한다 하는 걸 뭘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몸뚱이가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를 알게 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결국은 내 몸뚱이로 돌아와야 돼요.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원초적인 것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우다나 매기야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매기하여 수행자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얻으면, 무상이 변한다는 뜻이죠.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내가 알면 이 말이죠. 반드시 무아라는 생각을 얻을 것이다. 일체의 모든 실체가 없다는 걸 얻을 것이다. 만약 수행자가 무아라는 생각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는 일체의 아만을 끊고 현세에서 무의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무상에서 무아를 얻게 되면 결국은 뭐냐? 내가 있다는 아만을 끊는 겁니다. 부처님이 딱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일체가 재행무상이고 재범무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있다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있다는 데서 이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그것이 정말 나인가? 잘 관찰해보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유를 해서 스스로 그 답을 낼 때 이것이 공부에 힘을 갖는 것이죠. 맨날 들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사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가 1440분이에요. 24 곱하기 60하면요. 1400분은 떼내고 40분 자기 시간을 안 갖는다면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수림씨가 지금부터 34세 아닙니까? 하루에 1400분은 다른 데 다 쓰시고 40분만 자기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래서 매일 40분을 갖기 시작을 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원하는데
변화되기 위한 원인과 조건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막 살면서 아이고 내가 뭐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원인과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과 조건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 시간을 갖는 거예요. 1400분은 다른 데 쓰시라는 거예요. 40분만 내 시간을 꼭 가지라. 내 시간을 갖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일과 굴리기를 하고 있어요. 일과 굴리면 내가 이거를 40분을 내 시간을 오롯이 갖는 그 타임이 되는 겁니다. 내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정말로 안 됩니다. 내 시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시간을 가져서 그 시간에 명상도 하고 자기 인생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가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수림씨 알겠죠? 수림 지금 34살인데 수림씨 100살까지 살 것 같아. 평균 수명이. 그러면 66년 동안 곱하기 40분을 해봐.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이 되는가.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덜 바뀌겠죠. 근데 거기 시간이 쭉 가기 지나가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그게 임계점이 넘는단 말입니다. 비행기가 뜨려면 최대로 힘을 해서 일단 떠야 되거든요. 물도 계속해서 일단 끓어야 되거든요. 그 점만 딱 통과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저절로 굴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가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 여기 오시는 분은 꼭 하시라 이 말입니다. 공부 잘하고 싶지. 공부 잘하는 인연과 조건을 안 만들고 공부만 잘하고 싶어 맨날. 그렇죠? 자,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 석철웅 씨 한번 읽어볼까요? 현재 서 있는 나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는 뒤바뀐 생각으로 모습에 들어앉아 온갖 분별 망상과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위치를 관찰하게 됩니다. 모습에 머물면 괴로움입니다. 모습 공식 연습하면 제일 1번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정말로 뒤바뀐 생각으로 무지에서 헤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 해보니까 정말로 내가 하는 짓이 정말 별 볼 일이 없네.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자꾸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발전이 없어요. 모습 공식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지금 모습놀이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모습놀이의 극치를 달리고 있구나. 그 다음에 모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에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연기와 공성을 실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지혜가 증정되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거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똥 누고 싶은데 똥 넣어야지 근데 진짜 똥 넣어집니까? 가서 똥을 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해보지 않고는 이론적으로는 이럴 것이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며 개별적인 내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나라는 경계를 지어놓고 안과 밖을 나누어서 항상 안에서 밖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고 상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아와 아소, 소득과 무소득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 3번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딱 느낌이 온다면 참 그때부터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3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변하는 도리에서 변하지 않는 도리가 드러납니다.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을 놓고 바탕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3번이 돼야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모습을 잘 부리자 바탕을 놔두자 새말길을 굴릴 수 있습니다. 모습 공식은 활구입니다. 생활 속에서 모습의 속성을 직접 경험하고 느낌으로써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실질적으로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증정되고 지혜가 증정되면 자비심이 길러집니다. 자기의 삶이 변화되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면 주위의 삶들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내 삶이 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습 공식을 하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스님씨 알겠죠? 예. 이렇게 되기를 직접 하면 이렇게 됩니다. 개인에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느냐 덜 걸리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는 변화가 와야 됩니다.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와야지 진짜 공부하는 거거든요. 변화가 오지 않는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르침이 삶 속에서 발현이 돼야 되거든요. 발현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공부를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원숭이 이야기. 요것도 제가 다, 이게 별표해 놓은 거, 그게 해표해 놓은 거는 다 짤막하게 지어놨습니다. 이 얘기를. 선생님은 시를 많이 지으셨죠? 노래를 많이 지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짤막한 얘기를, 그래서 진짜 나중에 이렇게 짤막한 얘기를 제가 100개 이상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나중에 책으로 낼 생각입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자, 투명한 상자에 구멍을 뚫어 그 안에 바나나를 넣습니다. 원숭이가 와서 그 구멍 속으로 손을 넣고 바나나를 움켜잡습니다. 그런데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숭이는 상자에서 어떻게 손을 뺄 수 있을까요? 자, 정관거사님, 원숭이가 어떻게 손을 뺄 수 있을까요? 놔야죠. 예? 놔야죠. 놔야지 이게 손이 빠져나오는데, 이게 원숭이 잡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모습 공식에서 이 이야기를 제일 끝에 넣은 이유 아시겠죠? 수림씨 알겠나? 수림씨 알겠나? 이 얘기 뜻을? 말해봐.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꽉 붙들고 있으면 잡혀버려, 사람들한테. 바나나를 놔야 돼. 놔야지 자기가 도망을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생각해요. 그 다음은 다른 분들이 알아서 아십시오. 자, 바탕공식 한번 읽어보죠. 수림씨 한번 읽어보죠. 바탕공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오랫동안 수행해야 자기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습에 들어앉아 성품을 잊어버려도 그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품을 되밟혀도 그 자리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모습이 없고 시공간이 끊어지고 나고 죽고 가고 오는 것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네. 지금 이제 모습 공식을 해서 오늘은 이제 바탕 공식을 이제 좀 하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모습 공식을 해서 변하는 도리를 익히면 우리가 그 다음은 바탕 공식을 하게 됩니다. 바탕 공식을 하면 모습 공식하고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탕 공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오랫동안 뭘 수행을 해야 성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점을 확실히 파악해서 그것만 확실히 알아버리면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우선 벗어나야 됩니다. 왜? 성품이라는 것은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거든. 모습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야 된다, 작게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정한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보는데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핵심. 성품을 보려면, 바탕자리를 드러내려면 가장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진짜 그러면 어렵다, 이가. 아이고, 좋겠다. 핵심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믿고 결정해서 달려들어라. 바탕 공식은 밖으로 향하던 관심의 방향을 안으로 바꾸어 안과 밖의 바탕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직접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믿고 결정해서 달려들어야 합니다. 예. 그러려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제 행이 무상인 것이거든요. 제 법이 무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지. 아니 네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믿으라고 해서 믿어집니까?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모습 공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습 공식이 방편이지요. 방편입니다. 모습 공식으로 하면 그 요점이 착착착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요점을 하나씩 파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변한다고 이러면 변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실제로 연습을 해서 그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변한다고 것이다. 처음에는 우선 외워야 되겠죠. 석철은 씨 그렇지 않습니까? 보도 듣도 못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선 입으로 잘잘잘잘 외우고 머리로 각인을 해야 돼.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변한다라는 이 모습이라는 이 인연과 조건이라는 것, 생긴다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잘 그 이치를 살펴야 되는 그 말마디 하나하나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변한다.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한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 다 도통했겠죠. 근데 도통한 사람이 드물어. 왜 그러냐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스스로 벗어나는 사람만이 진짜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원숭이가 지금 바나나 딱 잡아갖고 바나나 한 끼 식사 아닙니까? 절대로 안 내려놓거든요. 안 내려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뚱이 내다 있어 절대로 안 내려놓는다니까요. 안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뚱이를 이렇게 놔야 됩니다. 놔야 된다. 놓지 않으면 잡혀버리죠. 무지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괴로움 속으로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것도 다 자기 탓입니다. 다 자기 탓입니다. 신의 행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림선언식으로 제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신,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믿고 해,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행, 모습 공식, 바탕 공식, 새말귀를 잘 굴려서 즉 허공으로서의 나가 된다.
그래서 저는 신의 행정을 이렇게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비밀번호 이 얘기를 보면 어떤 나라 사람이 부처나라 대문에 서서 어떤 사람이 부처나라 대문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또 누릅니다. 그러나 대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비밀번호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눌렀습니까? 나는 중생이다 라고 눌렀습니다. 부처나라 대문 위에 비밀번호가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부처다.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문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부 문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패스워드가 필요해요. 지금 집에 가려도 띠따따따 하고 눌려야 되고, 컴퓨터 로그인을 해야 되고, 또 돈을 찾으려도 비밀번호 다 눌려야 돼요. 비밀번호 안 눌리거나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수림씨 그렇지? 공부를 하는 문을 들어가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해. 무슨 비밀번호가 뭐라고? 나는 부처다. 이 패스워드가 틀리면 못 들어가요. 이 대문에 못 들어가요. 석철은 씨. 몸뚱이 내다 해갖고는 못 들어가요. 나는 부처다. 이게 패스워드야. 패스워드. 잊어버리지 마시라. 자, 그 다음 바탕경치 한번 보죠. 초스피드로 해야 됩니다, 지금. 자, 허공 스크린, 요거는 제가 지금 회표로 만들어 난 거는 제가 제가 만든 얘기라서 꼭 읽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영화를 봅니다. 나는 관객입니다. 온 허공이 스크린이 된다면 허공 속의 모든 모습은 배우가 됩니다. 나도 배우가 됩니다. 관객이 사라집니다. 관객이 없어요, 원래요. 관객이 없어요. 그런데 맨날 나는 관객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이 다 영화지요. 나는 관객이에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관객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나도 여러분도 전부 이 허공이 스크린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선원장 배우, 관객 배우, 그죠? 지금 이거는 설법장 배우, 다 이게 연극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허공 스크린이에요. 근데 이 허공 스크린이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 내가 본래 허공 스크린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꾸만 나는 내가 관객인 줄 알아. 저는 이거 말하면 그렇게 마음이 통쾌해요. 허공 스크린 하면. 수림씨 그렇지 않아? 수림씨도 지금 공부하러 왔잖아. 그러면 공부하는 배우예요. 무엇이 되면 수림씨가 나를 이렇게 보면 수림씨는 관객이야. 그런데 수림씨와 내가 전부 다 허공 스크린 안에 들어가 버리면 관객 배우지. 나를 보니까 나는 보이는 배우지. 그래서 그 배우는 전부 다 실체가 없지요. 하나의 캐릭터예요. 여기 배우가 있으니까 30년 차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는 시공간도 마음대로 조절을 하고 사람도 늙었다가 젊었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마음대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공 스크린이 되면 우리가 전부 캐릭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제가 지금 선원장 모습을 하고 있죠. 또 선원장 하기 전에는 전업주부였죠. 엄마, 할머니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이 무지 많아요, 지금요. 선원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카한테는 고모, 이모. 나가면 이웃사람. 우리 아이들한테는 엄마. 남편한테는 마누라. 손자한테는 할머니.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캐릭터가 끝이 없어요.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캐릭터가 일어나. 스님씨 알겠죠? 그랬는데 자꾸 자기를 고정을 시킨단 말이지. 이 점이 간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공 스크린에 나를 넣어라. 넣어서 배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관객이 아니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허공 스크린에 내가 같이 배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이 내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늘 관객으로 있으면 내가 허공 속에 있게 됩니다. 상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대가 된다는 이 얘기가 정말로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별이라고 해요. 분별이 딴 뜻이 아닙니다. 둘로 나눈다는 거죠. 분별이. 주체와 객체로 둘로 나누는 겁니다. 둘로 나누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고 거기에도 있는데 분별에다가 둘로 나누면 뭐가 딱 달라붙어요? 망상이 달라붙어요. 둘로 나누는 순간 망상이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여서 분별망상, 허망은 상상이거든요. 허망한 것을 허망한 상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이 허망상상이 망상이에요. 줄여서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로 나누면 바로 허망한 상을 그냥 보고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허공 스크린 안에 싹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캐릭터는 다 자기 역할을 다 소화를 하고 있지만 시나리오는 하나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각각 시나리오를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배우가 되어버리면 시나리오가 하나예요. 그 하나의 시나리오에서 온갖 캐릭터가 일어났다 꺼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각의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어서 전부 다 자기 그 시나리오로 하는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자, 바탕공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돌아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모습을 본다. 바탕식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돌아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린다. 텅 빈 바탕을 본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다. 모습을 본다. 성품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성품에서 생겨나서 성품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돌아앉으면 성품을 잊어버린다. 텅 빈 성품을 본다. 나는 성품으로서의 나다. 자, 변하는 도리를 잘 익혀서 변하는 도리를 이제 보는 겁니다. 모습이 변하는 것이거든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변하는 도리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면 모습을 봐요. 자, 실제로 한번 해보죠. 자, 칠판을 봅니다. 우리가. 칠판을 보면 칠판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습 공식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어요. 그럼 칠판을 본다.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칠판을 본다. 그럼 칠판을 볼 때는 뭐를 봐요? 이 모습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모습에. 그런데 허공 속에 칠판을 본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관심의 초점이 허공으로 가게 됩니다. 바탕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모습을 보되 이것은 물거품처럼 보고 물거품을 보되 물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있었나요? 요 칠판에 있었어요. 칠판이 생긴 그 말하자면 바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모습을 본다 이러면은 우선 그 모습을 봐. 모습이 물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보는데 허공 속의 칠판을 한번 직접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허공 속의 칠판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던 초점이 관점이 요것의 바탕으로 가게 됩니다. 허공 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공 속의 칠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여러분은 일신명으로 보고 있을지 모르나 저는 허공 속의 여러분을 보거든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관점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칠판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칠판 사라지지요?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만약에 칠판에 들어앉으면 뭘 잊어버려요?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늘 칠판에만 보고 있기 때문에 허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칠판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제일 우리가 더 감정을 한번 넣어볼게요. 화를 한번 넣어볼게요. 화를 딱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화를 본다. 화가 일어났어요. 지금 화가 일어났어요. 그럼 화를 본다. 화를 탁 잡아채야 됩니다. 일단은. 화를 잡아채지 못하면 화를 못 봐요. 화를 본다. 허공 속에 화를 봅니다. 그럼 화가 일어난 그 바탕을 보는 겁니다. 허공 속에 화를 봅니다. 그러면 화가 갑자기 조그만해지죠. 처음에는 화가 엄청 컸어요. 근데 이제 크기로 비하면 허공 속에 화니까 화가 조그만해졌지. 심리적으로도 그렇지 않나요? 이거를 예리가 그 동시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온 그 외국인 분들한테, 나 한국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밑에, 나는 허공으로서 나다. 요거는 싹 없애버리고, 이걸 모습을 본다. 허공 속의 모습을 본다. 거기에서 뭐 하나 집어넣겠죠. 실제로 집어넣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순식간에 싹 마음이 가라앉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잘 쓴답니다. 한번 크루즈가 들어오면 보통 300명, 400명 이렇게 들어온다. 그럼 300명, 400명 앞에서 브리핑을 한답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초점을 이렇게 나한테로 3, 400명을 그 외국인을 앉혀놓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이 바탕 공식을 딱 해버리면 사람들이 착 가라앉아 버린답니다. 너무 신기하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잘 맥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를 본다. 화를 봅니다. 화를 보면 처음엔 화만 보지요. 수림씨 그렇지. 근데 허공 속의 화를 봐. 또는 바탕 속의 화를 봐. 성품 속 이거는 자기가 고르면 됩니다. 그 하는 거를. 바탕 속의 화를 보면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탕으로 가버려요. 네, 바탕 속에 화를 봅니다. 화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바탕으로 해볼게요. 화는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으로 사라집니다. 화가 이런데 사라지는 거 잘 알 수 있거든. 화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립니다. 화에 들어앉으면 바탕 잊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텅 빈 바탕을 봅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텅 빈 바탕을 딱 가서 바탕을 딱 보고 있어요.
바탕에 머무는 거지요. 이거는 처음에는 바탕을 볼 때 보는 자와 바탕이 둘러댑니다. 권대현 씨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몸뚱이 내려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자꾸 바탕을 이게 바탕을 낮추자입니다. 모습 공식은 모습을 잘 굴리자고 바탕 공식은 바탕을 낮추자. 이 새말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탕을 자꾸 보고 있으면 그걸 느낄 것입니다. 보는 자가 바탕으로 사라져버려요.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가 정말로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보는 자가 바탕으로 사라지게 돼요. 처음부터 보는 자는 본래 바탕이었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뚱이 내거든. 근데 자꾸 바탕을 보면 어떻게 되냐? 보는 자가 바탕으로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공부가 일취월장을 하죠. 그럼 새말기가 저절로 굴려지죠. 일체의 모든 모습은 바탕 속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뭘로 되살아난다? 작용으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뭐를 하든지 바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을 백봉 선생님이 새말기 이렇게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입니다. 바탕을 낮춘 자리에서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정식으로 새말기를 굴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새말기라는 것은 늘 본래의 바탕자리에서 일어난 온갖 모습을 다 어떻게 심에서 청정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새말기는 부처행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부처가 부처행을 하는 거다 이 말이거든. 그렇게 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새말기를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니까 척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 이윤각과 바탕이 마련이 돼야 새말기를 제대로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이 이 새말기를 하면 이미 우리가 모습공식, 바탕공식을 하면 나의 바탕자리를 이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새말기로 굴리기 시작하면 내가 언제 성품을 봤는지도 모르게 성품을 이미 다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말기는 제트기 타고 가는 공부라고. 선생님 시대는 로켓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트기 타고 가는 공부라고 그랬어요. 지름길이라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꾸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자, 영상 이야기는 중요하니까 하고, 제일 뒤에 그 해표되어 있는 그것만 할 것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나면, 자, TV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TV에 영상이 나타나면 그것이 꼭 실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감정이입이 되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도 영상이 실제하는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완전히 가상입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요새 왜 우리 뭐지? 뭐 몬스터인가? 잡으러 다니는 거. 포켓몬스터인가? 이런 상황이 있고, 거기 그 스마트폰 갖다 대면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딱 갖다 대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증강현실이라고 해요. 가상현실은 완전히 이런 것이 없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도 영상이 실제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나타나도 화면은 영상에 물들지 않고, 영상이 사라져도
화면은 항상 그만 그대로입니다. 우리 TV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새말기 모임에서 TV를 가지고 했어요. 바탕공식으로. TV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TV 영상이 계속 변하고 영상이 사라지잖아요. 그래도 화면은 영상이 없을 때도 그대로고 영상이 있을 때도 그대로입니다. 영상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이지만 이 화면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시죠. 그 부지깽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지깽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무로 불을 뗄 때 나무가 잘 타게 하기 위해서 부지깽이로 나무를 이리저리 움직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부지깽이조차도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마디나 이런 어구를 가지고 방편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뭐가 끊어진 자리죠? 일체가 다 끊어진 자리야. 그래서 방편을 쓰고 있다가 방편조차도 다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럴 때 진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도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걸 부지깽이 얘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불을 잘 피우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불이 잘 타면 어떻게 해요? 부지깽이조차 집어넣어서 완전히 타서 재를 만들어 버립니다. 방편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방편은 가기 위한 하나의 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새말기는 지금 새말기 안내서에 그 앞에 조금 부분 이렇게 지금 했는데 112쪽 한번 보십시오. 새말기를 제가 이렇게 5걸로 딱 그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새말기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내가 부처님을 믿고 들어간다. 둘째, 일상생활이 바로 견성의 도리이며 수행입니다. 셋째, 모습을 잘 누리자, 바탕을 낮추자라는 말로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한결같이 수행하는 방편입니다. 넷째, 절대성을 낮추고 상대성을 굴리고 상대성을 굴리되 절대성을 안 놓치는 둘이 아닌 방편입니다. 다섯째, 수행의 지은 길이며 전체 중생을 제어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새말기를 실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전부 다 여목별로 해가지고 그걸 풀어놓은 것이 새말기 안내서입니다. 올해 12월 중순에 이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제2차 새말기 천일결사를 하는데 천일결사를 다시 하는데 그때 1월 1일 날 회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같이 정진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일정이 조금